미나야, 자 55페이지 1번. 자 1번 보면 원효는 부처와 중생이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았다. 맞을까 틀릴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미나. 맞아요 맞아요. 이거 뭐랑도 좀 연관되겠냐. 염기설, 뭐 생사이려, 뭐 그다음에 자타불이 이런 개념인데 왜 원효 선지로 이 선지를 냈냐면은 원효가 화쟁사상이랑 일심사상 얘기하는 것 때문에 굳이 이걸 한 번 더 넣어놓은 거야. 이해가니? 1심이잖아요. 1심. 높은 차원에서 보면 뭐라고? 부처님 마음 진여나 우리의 마음, 사바세계의 마음, 생멸이나 같다고 1심이었죠. 이게 중생이, 부처와 중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다라고 본 겁니다. 1심사상 얘기하는 거야. 지유. 자, 원효는 모든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습니까? 모든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맞니? 네, 이거 뭡니까 이게? 무슨 사상이야? 뭐라고? 혜린아 뭐라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어디서 나왔다고 일체유심조가 원래? 유식학파 때 나왔잖아. 유식학파 때 대승불교 개념이죠 원래는. 근데 뭘로 나올 수 있겠니? 원효도 아까 해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 얘기했죠.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온 건 본 적은 없긴 한데 내가 문제 내면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래서 일체유심조서랑 유식학파랑 원효랑 공통사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예성아. 자, 원효는 서로의 다름을 제거하고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맞니? 뭐가 아닙니까? 어떤 게 틀린 거야? 뭐가 틀렸니? 아니 서로의 다름을 제거하면 안 되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합치는 거라고. 이게 조화의 정신이잖아. 차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를 보면 다름을 제거한다고 나와있지. 다름을 제거하는 거는 원효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통합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맞는 거 아닌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정원아. 자 4번 원효는 다양한 현상은 마음과 별개로 고정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맞니? 아니지. 이건 뭡니까? 고정적 실체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성 얘기하는 거고 원시 불교 때부터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원효도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참고로 중국 불교 이 소승불교랑 대승불교 중에서 대승불교가 북방불교 쪽으로 더 좀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유식학파, 중간학파 요 유행했던 대승불교 일파가 중국에 들어온 다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전부 다 육바람일 보살이면 다 인정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보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시 불교 얘기 어떤 거 뭐 삼학이라든가 개정해 팔정도 이런 거 다 인정하는 거고, 연기설 사정제 이런 거 다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대승불교 육바람일 보살 이런 거 공사상 다 인정하는 거고. 괜찮죠? 여기다가 이제 원효 뭐 일심사상이라든가 저 나중에 그 뭐 진울의 도노 점수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 실체는 원시 불교 때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X입니다. 근데 자성을 인정하는 거 아까 뭐였어? 자성이 어떤 단어로 표현한 종파가 있었지. 자성을 뭘로 표현했던? 불성이라고 표현했던 거 없는 사상? 선종. 거기서만 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성을 다른 의미로 좀 사용해. 불성이란 개념으로 자성을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성이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그래서 고정된 실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X. 자 5번 혜린아. 자 원효는 일심사상을 통해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 맞을까? 맞습니다. 왜 맞냐면은 일심사상이라는 거는 나랑 너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지. 생멸이든 진여든 다 똑같은 부처님 마음이잖아. 그래서 나도 부처님이고 다른 생명도 부처님이고 다른 생명체의 마음이랑 내 마음이랑 다 부처님 마음으로 같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심사상이. 나와 너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강조할 수 있다. 부처님 마음이 일심으로 보면 개별 생명체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나와있네. 자 마지막으로 해능이랑 원효 공통점입니다. 예슬아. 예슬이 맞니? 아니야 이마. 이름이 잠깐만. 서연이 맞지? 서연이 6번
해능이랑 원효랑 공통점. 불성은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맞니? 아니지. 비로소 형성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원효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선종 도입 전이기 때문에 교종 불교예요. 선종스럽긴 하지만 전토종이 약간 선종스러운 느낌이지. 정토종은 원래 아미타경, 그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경, 아미타경 이런 거 중시하는 교종 항파야. 근데 그 아미타경에서 뭐 하라고 연불 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민중 불교스러워지는 거지. 그게 나중에 선종 불교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불성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형성된다 그래서 틀린 거 X. 괜찮지? 여기까지 삼국시대 불교였고 뒤로 넘어갑니다. 53페이지 고려시대 불교입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뒤에 도표까지 뽑아왔는데 못 나갈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는 걸 목표로 해보시죠. 자,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 지배층이 이렇게 변합니다. 호, 문, 무, 권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 권신. 그래서 고려는 좀 귀족권이 알 필요 없는데 이 세계별로 나눈 거거든요. 조선시대는 간사, 공탕세라고 해요. 간사, 공탕세. 호랑이 같은 무방 권력 있는 신하들은, 호, 무, 권신들은 간사하고 공탕질 치는 새끼들이다. 이렇게 간사, 공탕세 이렇게. 관악파, 살인파, 관사하고 공당정치, 창평정치, 세도정치, 조선시대 그건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호, 문무, 권신만 알면 된다. 고려시대를 5개 지배층에다 나누는 거든. 호족, 문벌, 귀족, 무신 직권기, 그 다음에 권문, 세족기, 신진, 사대부 직권기입니다. 일단죠. 호족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면 고려가 이제 호족 연합 정권이죠. 지방 세력들이 막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호족 세력들을 중심으로 왕건이 통합해가지고 결혼동맹 이런 거 해가지고 마누라가 28명 있었습니다. 호족들이랑 다 결혼동맹 맺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호족 세력은 아직 지방 세력이 강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교종이랑 선종이 같이 있을 거예요. 원래 왕건은 선종 세력을 등에 업고 그 도선 비기만 이런 거 들어봤죠? 도선대사. 왕건이 선종 세력 후원을 등에 입고 고려를 건국한 거란 말이야. 선종스러웠는데 딱 나라를 통일해보니까 어때? 지방 세력이니까 선종 좋아해가지고 나라를 선종 등에 업고 세웠단 말이야. 근데 통일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선종이 좀 어때요? 느낌이? 선종스러우면 안 될 것 같지 않고? 혼란기에 유행하는 사상이잖아. 지방 세력을 위한 사상이잖아. 선종은. 그래서 난 중앙 집권해야 되는데 그래서 광종 시기에 과거제 도입하면서 승과도 같이 도입하거든. 승과라고 하면 뭐 가지고 시험 치겠니? 과거 원래 그 문반 뽑을 때 뭐 가지고 시험 쳐? 문반 뽑을 때는 유교 경전 가지고 시험 치지. 그러면 승과니까 불교 경전 가지고 시험 치겠지. 교종이야 선종이야? 교종이지 교종. 그래서 선종 세력이 강한데 교종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 시기 호족 세력. 그래서 교선종 병합으로 돼 있죠. 근데 100년쯤 지나가지고 문벌 귀족이 이 호족 세력들을 중앙에서 포접하려고 막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호족 세력들 자제를 막 과거제로 채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 세력이 중앙 귀족화 됐거든요. 그걸 문벌 귀족기라고 해. 요 문벌 귀족기 시기가 되면은 요 시기에는 안정기겠니 혼란기겠니? 문벌 귀족이 딱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기는 안정기. 고려 사회가 가장 보수적으로 그럴 때입니다. 여기는 교종이겠어 선정이겠어. 교종 불교야. 무신집권, 문벌 세력들이 이 가문벌자예요. 가문벌자. 돈을 가지고 가문을 이뤄가지고 일가를 이룬 애들은 뭐라 그래? 돈을 가지고 재벌이라고 해서 재벌. 여기는 문벌은 이제 학문을 가지고 과거 관료제 집단이 귀족화된 게 문벌 귀족입니다. 근데 이 얘네가 너무 귀족처럼 해가지고 특권 계층으로 막 누리니까 문무 중에 누구 불만이 커진다고? 무반들 불만이 커진다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야. 무신집권기. 그래서 무신정변 딱 일어나고 나서 딱 중간입니다. 고려시대 중간이에요. 고려시대 1170년인데 쌍칼을 들고 침공에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무신정변이야. 이때 일을 딱 100년 하거든. 그래서 무신집권기는 혼란기니까 얘네들 그리고 한자 알아 몰라. 무신들 모른단 말이야. 교종 좋아하겠니? 선종 좋아하겠니? 선종 좋아할 거야. 그래서 선종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의천 스님이 문벌 귀족 시기 나올 거고 교종 중시입니다. 진울 스님이 무신집권기에 나올 거고 선종 중시야. 그리고 권문 세족 시기는 원나라가 몽골 침입 이후에
원의 부마국가가 되고 원 간섭을 받던 시기가 권문세족 시기거든. 원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애들이 권문세족이라 그래요. 권문세족이니까 원나라 종교 따라가겠죠. 원나라 종교. 원나라는 어떤 종교를 믿으면 티베트 불교를 믿었어요. 그 티베트 불교를 다른 말로 라마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종이고 선종이고 없고 그냥 원나라 불교 믿었어.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믿습니다. 이때는 선종, 교종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근데 이 라마교가 이제 얘네들은 권력자 계층이잖아요. 권문세족도 귀족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가 되게 사치스럽고 향락스럽고 약간 이제 일반 민중 불교 부처님 가르침하고 너무 멀어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판하면서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에 명나라 사상을 등에 업은 누가? 명나라의 성리학을 등에 업은 신진사대부가 불교를 비판하면서 조선을 세운 거죠. 이렇게. 이것도 시대적으로 원명 교책이랑 그 고려 조선 교책이랑 겹쳐요. 원나라에 빌부터 먹던 얘네들이 쇠퇴하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고 얘네가 이제 이성계 손잡고 조선을 나라를 세웠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권문세족 시기는 라마교고 불교계가 타락하는 시기고요. 신진사대부 시기는 성리학이 지배 사상이고 불교계를 비판하던 시기입니다. 는 시험에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문벌 귀족 시기가 의천이고 진울이 무신직건기고 그래서 의천은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이고 무신직건기는 진울 시기는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냥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는 어수선전에서 넣어봤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밑에 교선통합운동의 전개. 그 중국에는 교선통합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땅덩이에 저거 터져가지고. 근데 의천은 시기가 저 보면은 1055년생이죠. 근데 문벌 귀족 시기가 1046년. 이게 문종 집권기가 1046년이거든요. 문정 시기부터 음서제가 실시해. 음서가 뭐야? 음서랑 공음전이 문벌 귀족들의 그 관직 진출 수단이었거든. 경제적 그 기반이 공음전이고 내 토지를 자식들한테 그냥 물려줄 수 있어. 관료전 반납해야 되거든. 공음전은 계속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고 음서제가 시험을 치지 않고 고위 관료 자손들은 바로 그냥 관직으로 진출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정치적 기반이에요. 음서제가. 그래서 문종 시기부터 문벌 귀족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그 문종의 넷째 아들내미가 의천입니다. 왕자님이죠. 왕자님. 이때 당시 그 스님들은 되게 사회 고위층이었다고 아무나 스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종의 넷째 아들 왕족이기 때문에 교종 불교겠니? 선종 불교겠니? 당연히 교종 불교입니다. 그래서 1번에 종파는 천태종이라고 쓰십시오. 자, 천태종 우리가 앞에서 봤다. 천태종이 어디 나왔습니까? 천태종 어디 나왔니? 중국 교종 불교에서 나왔죠. 그리고 얘는 무슨 경전을 중시하고?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중시하고 거기서 어떤 사상이 주요 사상으로 나왔어? 교관 이문 기억납니까? 화엄종이 아까 화엄경 경전을 중시하고 거기 일집단 다집일이라든가 무진년기 이런 개념이 나왔잖아. 천태종은 교관 이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교관 이문 교는 그 경전입니다. 경전이고 교종할 때 교자고 관은 관찰한다는 거고 마음을 관찰한다는 얘기야. 선종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천태종은 교종 불교가 유행하던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법화경 중시하는데 법화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교관 이문 같은 얘기가. 근데 이 천태종이라는 경전 안에 있는 사상 자체로 약간 선종 불교를 뭐랄까 포섭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사상에 원래 강조되고 있었다고 해요. 이해가니? 그럼 내가 의천이고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그래서 고려 초반부터는 고려 초반에는 선종 세력을 통합하려고 하긴 하지만 지방 세력이 막 불교 들고 이러는 걸 원하지 않아. 중앙 세력들은 무조건. 중앙 세력들은 무조건 교종 불교입니다. 선종 나오면 안 돼요. 맞지? 지방 세력이 강해진다는 게 선종이 유행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방 세력들을 선종 불교를 어떻게든 교종 불교로 통합하고 싶은데 내가 고려 왕자님이야. 왕실 불교를 하고 싶어. 왕실 불교를 하면은 선종 불교를 통합하려는 사상을 들여와야 될 거 아니야. 교종 중에서. 그래서 뭘 가져왔다고? 요거를 가져왔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천태종.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천태종은 그 전까지는 천태종이라는 학파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천태종을 가져오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고 해요. 해동이 우리나라죠. 그래서 그 중국 천태종과 다른 맥락으로 해동 천태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천태종. 그래서 1번은 천태종, 교종 불교고 2번은 조계종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나오구나. 그러니까 의천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진울이랑 의천을 비교해놨는데 자, 진울은
시기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 의천이 태어나고 100년 후에 태어났죠. 무신집권기가 몇 년도라고? 1170년대예요. 무신집권기가. 그러니까 무신집권기를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얘는 신분이 어때? 의천은 왕자님이었는데 진울은 지방 출신이, 심지어 황해도는 저 멀리 북방 지역이니까 조금 되게 변방 지역이잖아. 변방 지역의 말단 관리 아들내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중심하고 되게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근데 말단 관리 아들내미이기 때문에 약간 뭐 어느 정도 학식은 좀 있고 공부할 분위기는 좀 됐다고. 그래서 스님 같은 거 할 수 있었다고. 근데 당연히 지방 세력에서 불교 공부한 스님이면은 교종하겠니? 선종하겠니? 선종할 거예요. 그리고 무신집권기는 시기적으로도 교종 불교가 성행하겠어, 선종 불교가 성행하겠어? 선종 불교입니다. 무신들이 뭘 그걸 알아가지고 뭐 교종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리고 몽골 귀족 시기가 몽골 귀족 그 시기에 그 불교가 귀족들하고 굉장히 엄청 결탁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 내용이긴 한데 몽골 귀족 중에 이자겸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자겸의 난. 이자겸 아들내미가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현화사에서 승병들이 와가지고 이자겸이 처음에 쿠데타를 때 도왔거든요. 왜 승병들이 이자겸을 도와가지고 이자겸의 난을 도왔냐면 이자겸 아들내미가 현화사 주지스님이었어요. 원래 그 아무리 몽골 귀족이라도 자기네 집안에다가 사병을 키우면 좀 눈치 보이거든요. 노비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사병 규모로 군대를 키우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귀족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절에다가 시주를 많이 해요. 기부를 많이 해. 원래 그 종교단체는 서양도 그렇고 기독교도 뭉크 막 이런 거 있잖아. 수도사 이런 거. 나름대로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소림사 같은 거 나름대로의 자경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보호 수단을 갖춘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겸이가 현화사에다 막 기부를 대량 때려 넣으면은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가 그 현화사 주지 스님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종교 활동하는 스님들이 다 이자겸의 사병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가 교종 불교 자체가 몽골 귀족과 강력히 결탁했기 때문에 무신집권이 처음 일어났을 때 교종 승려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무신집권 물러나라고. 웃기죠. 그래서 교종 승려들의 난이 일어나고 있어. 무신집권기 초반에. 그냥 당연히 무신들은 교종 불교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선종 밀어줄 거야. 그 선종 밀어주면서 채택한 아이콘이 진울이라고. 그래서 진울을 엄청 밀어주고 그 무신집권기에 최충원 막 이런 사람 유명하잖아. 최충원이 그 진울 데리고 와가지고 강연하라고 자리 깔아주고 그래요. 설법하러. 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천이 세운 절 같은 게 뭐 흥왕사 이런 거, 교장노감 이런 거 있거든요. 흥왕사는 어디 있냐면은 개경에 있어요. 개성에 있다고. 수도에 있어요. 절이. 근데 진울은 어디서 그 스님 생활하냐, 어디 주지 스님을 했냐면 수선사가 전남 순천에 있어. 지방이지. 그러니까 선종 불교 할 것 같죠. 전남 순천에 가서 종교 생활하는 거고, 의천은 이제 왕실 불교니까 개성에다가 절을 지어놓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지방 관리 출신이고 이번에 조계종이라고 적습니다. 조계종. 자, 의천은 천태종이고 진울은 조계종이다. 요 조계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누구 호라고? 해능의 호입니다. 해능. 육조 해능의 호라고. 그래서 조계 해능입니다. 조계 해능. 원 사상이라는 얘기야. 선종이라는 얘기죠. 선종. 행적 보면 의천은 흥왕사 개경에 교장도감을 설치했다. 교장도감은 뭐냐면 불교 서적을 인쇄하는 기구입니다. 불교 경전 인쇄 기구, 경전 그 연구 기구가 그런 거야. 경전 중시니까 교종이죠, 교종. 근데 진울은 뭐 했냐면 수선사 전남 순천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했는데, 결사운동은 불교를 뭐 쇄신하자, 원래 그 불교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 뭐 참선 중시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몽골 귀족식이 교종 불교가 되게 정치권이랑 강하게 결탁돼 있겠죠. 이런 거 타락한 거 하지 말고 원래 부처님 말씀대로 소박한 생활로 돌아가자. 근데 되게 선종스럽잖아요. 이해가니? 뭐 정의 결사 운동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3, 4, 5, 6, 3번부터 9번까지는 되게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는. 3번에 내외 겸전이라고 합니다. 내외 겸전. 얘는 교종 중심, 의천은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이고
진울은 선정 중심 교정 통합인데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자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얘기 하는데 쓰는 용어가 달라. 그래서 그 용어를 구분을 해야 된다. 자, 3번에는 내외 겸전이라고 하고 내외 겸전. 여기는 안, 내, 바깥, 외조. 안은 뭐야? 안은 뭡니까? 마음 수양이잖아. 외는 뭐예요? 바깥은 경정 공부겠지. 뭐 하라고? 같이 하라고. 그래서 교정 중심 선정 통합입니다. 내부의 수양과 외적인 학습을 선교종을 함께 온전히 한다. 겸전이지. 함께 온전히 한다. 그리고 4번에는 교관 겸수. 교관 겸수. 요 겸자 내가 외우랬지. 기억나니 이거? 무슨 겸자입니까? 외우라 그러지 않나 이거? 그 생윤반인가요? 윤사반인가 모르겠는데 나한테 쓰라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니 이거? 외우세요 이거. 다 나와야 된다. 겸할겸자입니다. 외우세요. 30초. 한 명 시킬 겁니다. 쓰게 할 거야. 겸할겸자. 겸할겸자고 윤리 공부와 국어 비문학 공부를 겸하다 할 때 그 겸자야. 이거는 벼이삭이고 벼이삭이고 이거를 손이거든요. 벼이삭을 손으로 뭉쳐 잡은 겁니다. 이삭 여러 개를 겸한 거지. 이해가지? 한 번에 여러 개 한다는 얘기야. 겸할겸자. 이 겸자는 앞에서 한번 봤다. 어느 사상에서? 이주지 않다고 너무 리셋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안 보셨다고? 겸해 사상 할 때 봤죠? 겸해. 누가 얘기했니? 겸해. 묵가에서 겸해할 때 나오는데 그 겸자가 요 겸자입니다. 이 겸자 지금 한자 외우라는 거는 겸해사상 때문에 얘기한 거야. 그 가끔씩 모든 사람들을 뭐 차별 없이 사랑한다면 불교랑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불교는 잡이고 여기는 겸해거든. 근데 옆에다가 한자를 이렇게 써줘요. 겸해. 그래서 너네가 한자만 알면은 이게 겸자라는 것만 읽을 수만 있으면 바로 묵가 찍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모르면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세요 한자. 외웠니? 지금 외우세요. 30초. 한 명 시킬 겁니다. 겸할 겸. 실조해야 돼. 자, 채원아. 와서 쓰세요. 오케이. 모양은 비슷한데. 요렇게도. 요런 모양이 나오면 뭐라고? 겸해사상. 국가사상이다, 국가사상. 근데 그 겸자 할 때 나오는 요 겸자가. 그래서 교는 뭐겠니? 교정 불교고, 경정 공부입니다. 관은 뭐라고? 마음을 관찰하는 그 관이야. 마음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거를 겸하여 수련을 하라. 천태중에서 뭐 얘기했었습니까? 천태중에서? 교관 이문 얘기했잖아. 교관 이문. 그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겸하여 수련하라고 마음만 이렇게 말만 좀 하는 거다. 괜찮죠? 그리고 얘는 요렇게 외웁니다. 기역이거든요. 기역. 교정 불교잖아. 기역이기 때문에 기역 이렇게 들어가요. 기역. 이렇게 외워. 내외 겸전 주관 겸수 교종입니다. 요 진우는 뭐 얘기했냐면 5번에는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정해쌍수.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입니다. 선정은 뭐겠니? 참선이고 해는 뭐겠니? 지혜는 경정 공부겠죠. 하는 말 똑같아요. 하는 말 똑같은데 용어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게 진울인지 의천인지 알아야 돼. 정해 쌍수는 이 진울 얘기하는 거 선정중심 교정 통합이다. 근데 여기서 애들이 정해 쌍수도 외워야 된다. 뭐도 외워야 되냐면 요 문장을 외워라. 선정은 마음의 본체고 선정은 마음의 본체. 그다음에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다. 다음 선정은 본체고 지혜는 작용이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선정이 본체고 지혜가 작용이면은 선정이랑 지혜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본체가 더 중요한 것 같지 않니? 본체랑 작용 이게 원래 근본은 이거고 얘는 그냥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라는 느낌 같잖아. 뭘 중시하는 거야?
선정을 중시하는 거죠. 선종이 근본이잖아. 선종 중심 교정 통합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 멘트도 알고 있어야 돼. 요 멘트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도 나와요. 진짜 좀 찌질한데 선정은 작용이고 선정은 작용이고 뭐 지혜는 본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 아닙니다. 얘가 본체고 얘가 작용이라고. 정의 쌍수 얘기였고, 자 요거는 좀 얘가 특이한 거죠. 도노. 아까 교정은 뭐였어? 교정은 무슨 점 무슨 수? 무슨 호 무슨 수? 점호 점수. 선종은 무슨 호 무슨 수? 도노 돈수. 근데 얘는 선종 중심 교정 통합이다. 그래서 합치입니다. 도노 점수예요. 여기는 갑자기 깨닫는데 깨닫는 걸로 수련이 끝마쳐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까 선종 불교에서는 한 번 깨달으면 갑자기 수련도 끝났죠. 거기 갑자기 부처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깨달은 만큼이면. 여기는 갑자기 깨닫더라도 꾸준히 이제 수련을 해야 된다고.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냐면 습기라는 단어를 떼고 몇 번이니? 9번이 습기입니다. 도노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이 도노는 선종 불교고 점수는 교정 불교인데 왜 교정을 선종 중심 교정 통합이지? 교정을 끌어들이려고 넣은 거야. 왜 그럼 우리는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되냐면 깨닫는 이후에도 꾸준히 수련을 해야 되냐면 요것 때문에 습기가 이 습자가 습관할 때 습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버릇 습관 때문에 한번 깨닫는다 그래서 갑자기 그 깨닫는 이 삶이 이전의 삶하고 바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전부터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기를 떨쳐내기 위해서 습기를 닦아내기 위해서 꾸준히 수련을 해야 된다가 도노 점수입니다. 요거는 도노는 선종이고 점수가 교종이지. 괜찮죠? 여기는 선종이잖아요. 선종이지. 여기는 교종이니까 내외 겸전 교관 겸수. 여기는 선종이 얘가 앞에 있죠. 얘는 세 번째 앞에 있잖아. 얘는 시읒이 제일 뒤에 옵니다. 시읒. 그래서 정의 쌍수, 도노 점수, 선종, 시읒 이렇게. 용어만 구분하면 돼. 이게 진홀인지 의천인지만 구분하면 된다는 거야. 누가 교종 중심인지 누가 선종 중심인지 구분하고 하는 말은 같아. 내용을 읽어봐도 선지가 사실 별로 잘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만 나와. 어차피 하는 말이 같거든. 요런 말, 요런 표현 나오고 뭐 습기를 제거한다 이런 표현 나오고 나머지는 맥락이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같은 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의천과 진으로 이렇게 교종 중심, 선종 중심 해가지고 교선 통합 운동을 벌이는데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한국 불교의 시작은 누구라고? 원효입니다. 원효 사상은 뭐야? 조화의 정신이죠. 그래서 의천이든 진울이든 다 누굴 계승해? 원효의 원융해통 정신을, 조화 정신을 계승한다는 옳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원효랑 얘네들이랑 이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어. 전부 다. 일심 사상이랑 원융해통 사상이랑 내외경력 경험수 정해서 동호점수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맞죠? 한반도가 좁아 터져서 그런다는 거죠. 원효의 원융해통 정신을 계승하고 교정선종의 조화를 추구한다. 요까지가 고려시대의 불교입니다. 삼국시대의 불교는 원효만 나오고 고려시대의 불교는 의천진울만 나와요. 조선시대는 무슨 시대야?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시대죠. 이황 이이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숭료악불이라서 불교가 안 나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돼. 조선시대는 뭐 원간섭기에 권문세국과 불교가 결탁해서 신주인사도가 불교계를 비판하고 조선이 건국하고 숭료악불 정책 때문에 그래서 민간 기복신앙으로 부처님은 산신령이 되고 뭐 그렇게 느낌이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민간 기복신앙 형태로 명맥이 이어집니다. 뒤에 문제 가면 55페이지 진울선지인데 참고로 오늘날에 천태종이랑 조계종이 우리나라 불교계 2대 교파거든요. 어디가 좀 더 세력이 크겠니? 조계종이 조금 더 세력이 커요. 조계종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울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의천은 많이 안 나온다. 그냥 비교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55페이지였죠? 55페이지네. 1번 서연아, 자 진울. 진울은 본체인 선정을 작용인 지혜보다 우선적으로 닦아 나가야 한다고 왔다고 했습니다. 진울이 본체인 선정을 작용인 지혜보다 우선적으로 닦아 나가야 한다고 보았나요? X입니다. X. 뭐 하라 그랬어요? 정해 쌍수잖아. 쌍수.
같이 수련하라고 같이.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선종 중심 교정 통합은 맞는데 함께 수행하라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제 함께 수행하는데 뭐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본체가 선정이잖아. 본체가. 2번 미나야. 자, 진울은 화두를 활용한 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OX. 맞아요. 화두라는 거는 그 중요한 테마입니다. 주제, 테마 이런 걸 화두라고 불러요. 선종 불교에서 되게 중시하는 겁니다. 간화선이라는 선종 분파가 있거든요. 선종 분파. 거기서 뭐 하냐면은 주제 하나 딱 던져주고 그 주제 하나를 던져주고 명벽 수행하면서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막 굴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다고? 도노돔수 하는 거지. 그 유명한 그 이 화두들 중에 뭐 이런 게 있어. 이 스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 스님이거든요. 중국 스님한테 뭐 이런 거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습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뜻 앞에 잣나무. 대답이 그거야.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습니까? 뜻 앞에 잣나무. 이게 선종입니다. 일반 사람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의 종파가 화두 중시 간화선이라고 종파가 있어요. 맨날 주제 하나 막 붙들고 이제 면벽 수행을 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근데 진울은 뭐 중심 그 포섭이라고?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이잖아. 그래서 화두 같은 거 중시하겠지. 선수행, 화두를 활용한 선수행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5야. 이건 조금 범위가 너무 교과 과정은 벗어나는 범위긴 한데 넘어가고. 자, 예성함. 자, 진울은 나쁜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도 도노할 수 있다고 봤다. OX. 그 나쁜 습관이 중간에 한자 돼 있는데 이 나쁜 습관이 뭐냐면 이게 습기입니다. 습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기. 오. 그러니까 돈오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 얻기 전에 돈오 한다고. 나쁜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도 돈오 하고. 근데 돈오를 하고 나서도 나쁜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점수하라고. 그래서 당연히 나쁜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 돈오를 하는 거야. 5입니다. 5. 자, 지유. 자, 진울은 참 마음의 본체는 지혜, 참 마음의 작용은 선정이라고 한다. OX. X라고 했죠. 반대로 바꿔야 되지. 참 마음의 본체는 선정이고 참 마음의 작용이 지혜입니다. X. 정환아. 해능과 진울의 공통점입니다. 5번.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발에게 깨달아야 한다. OX. 이거 뭐예요? 이거?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 뭐라 그래요? 이 개념을. 돈오죠. 돈오. 해능은 뭐라 그랬어? 돈수 얘기했잖아. 해능 기억나니? 진우는 뭐 얘기했어요? 그래, 도노 점수. 도노 점수든 도노 돈수든 뭐야? 도노야. 여기 나온 건 도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 해능과 진울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돈오기 때문에. 미나야 6번. 해능과 진울의 공통점. 불성은 단박의 깨달음을 통해 형성된다. OX. 단박에 깨닫는 거 맞니? X. 왜 X입니까? 왜 X라고 생각했습니까? 형성이 틀렸죠. 형성은. 불성은 뭐 하는 개념이라고? 타고나는 개념이라고. 타고난다. 그래서 형성하면 안 돼요. 자주 나오는데 안 어려운 데들이 많이 틀려. 왜 틀리지 마십시오. 단박에 깨달음은 맞는데 형성된다 그래서 틀린 거. 채원아, 원효 진울 공통점입니다. 진울은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 구제를 함께 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 진울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봅시다.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 구제를 함께 합니까? 원효 진울 둘 다? 맞니? 맞아요. 진울도 중생 구제 이런 거 얘기해? 원효는 민주불교야. 진울도 중생 구제 얘기하니? 맞아. 왜 맞아요? 선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대승불교냐를 믿은. 중생구제는 대승불교에서 하는 거야. 대승불교. 근데 인도는 소승 대승 나눠져 있었는데 대승에서 중간 학파 유학파가 인도에서 이렇게 있었고, 근데 우리 중국으로 들어온 학파가 소승불교 대승불교 중에 어느 학파가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대승불교가 들어왔다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서 받아들였죠. 우리나라 불교도 전부 다 대승불교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는 진울이랑 원효가 둘 다 대승불교를 계승해를 묻는 겁니다. 다 대승불교지 당연히. 이거는 이게 원효 진울이 부처님 말씀을 부정해 긍정해 묻는 거라고. 당연히 긍정하겠죠. 대승불교도 당연히 긍정할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추구, 중생구제, 깨달음 추구는 원시불교 때부터 얘기하다 보고 중생구제는 대승불교 때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공통입니다. 자, 원효진울 공통점 예성아. 자, 원효진울 무아를 철저히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합니까? 무아를 깨닫는 거 중생구제 할 수 있습니까? 맞죠? 무아는 언제 나왔니? 무아 앞에서 재범무아였지. 재범무아가 어느 개념에 나오는데 삼법인이죠. 삼법인 사성제가 원시불교 글이었잖아. 삼법인이 그 재범무아,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 적정까지 삼법인이었잖아. 당연히 원시불교 때부터 나오는 거죠. 원효든 진울이든 스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 교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아를 깨달아야 중생구제가 가능합니다. 그 삼법인을 실천을 해야 중생구제는 그 대승불교죠. 대승불교 교리도 이제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유야. 자, 원효진울 공통점. 깨달음을 위해 개정해를 수행해야 한다. 맞니? 원효진울 공통점이? 맞아? 개정해는 어디 나왔습니까? 개정해가 뭡니까? 삼학이죠. 삼학. 원시불교 때부터 나온 거지. 당연히 원효든 진울이든 원시불교를 부정하진 않기 때문에 개정해, 수행, 깨달음을 위해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통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자, 올리드 아까 없는 사람 누가 없었니? 올리드가? 그리고 댕겨. 산이? 야, 계약해. 너 계약하면 안 들을 거니 윤사 수업? 계약해도 올리드로 수업하거든요. 웬만하면 하나 사십시오. 그리고 혼자 좀 문제 풀어봐도 이게 프린트로 내주면 다 7년 8년 날라댕겨가지고 너네가 뭘 틀렸는지를 나중에 시험 기간에 몰라 그래도 볼 수가 없어. 뭔 말인지 하니? 사서 이게 묶음으로 내가 볼 수 있을 때 찾아볼 수 있어야 돼. 묶음으로. 이거는 맨날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덜 잃어버린다고 그만하는 거죠.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83페이지. 자, 1번, 2번 2번, 6번, 7번 1번, 2번, 6번, 7번, 10번 10분 남았기 때문에 5개 문제 풀고 풀이하고 마치자. 저기 없니?